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0588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앞선 내용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해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회사는 이제 그 해상화물 운송 산업, 배로 화물을 날라다 주고 거기에 따른 운임료를 받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실어 날라다 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이런 이제 포장이 필요 없는 원재료죠. 이 부분들을 이제 실어다 날라주는 벌크선이 주력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LNG선이나 원유선, 뭐 이런 이제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그 운행을 하고는 있지만, 주력은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 곡물 같은 거를 실어다 날라주는 벌크선이 주력인 회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될 것 같고요. 포스코는 이제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광석이 필요하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원유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석탄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같은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서 이들 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한 전용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 전용선 매출과 부정기선 매출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정기선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익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에 전용선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선이라는 건 이런 이제 특정 기업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화물을 계속해서 날라다 주는, 그걸 이제 전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스코 전용, 한국전력 전용, 그 배를 통해서 원재료를 날라다 주는 매출이 핵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보편적으로 벌크 선사들이 BDI 지수라고 해서 운임 지수에 대한 등락에 따라서 실적 연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대한해운만큼은 전용선 매출이 주력인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BDI 지수의 등락에 따른 이익 연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페노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대한해운의 입장에서는 딱히 BDI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익적인 부분에서 큰 영향력이 제한 없다, 좀 제한적인 영향만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최근에는 BDI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해 있는데, 하락해도 사실상 실적이 뭐 크게 줄어든다거나 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이나 이익이 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올 한해 대한해운의 이제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작년과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2020년도에 매출 8,800억 정도, 올해는 이제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한 1, 200억 차이 나는데 이거 가지고 뭐 차이 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뭐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이유는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신규 선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도 않으면서 늘어나지도 않는 가운데 작년과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신규로 투입되는 선박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와 매출이나 이익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해운의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들을 보이다가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원재료 수요나 이런 부분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해운주들의 상승이나 이런 흐름들이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HMM이 주도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끌고 갔었고, 다만 HMM은 벌크 선사가 아닌 컨테이너 선사죠. 컨테이너 선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노션이나 우리나라에 뭐 상장되어 있는 해운주들은 크게 세 가지죠. 이렇게 대한해운까지. 예, 대한해운이나 페노션은 이제 벌크 선사가 되겠고요. 예, 좀 다르죠. 분야가 주력 분야가 좀 다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운주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회사는 HMM. 벌크 선사 쪽에서는 뭐 대한해운과 페노션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 기간 좀 하락해왔던 이 주가의 흐름들이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가 됐고, 그러면서 역배열에 있던 흐름이 정배열로 좀 돌아서는 가운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대한해운이 꾸준한 지난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해운이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죠.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 상승세가 현재로서는 좀 꺾여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잘 나가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3,150원과 3,100원짜리가 이전에 이 종목의 기술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굉장히 이 구간을 중심으로 연기금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연기금도 나몰라라 지금은 줄기차게 매도를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도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는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해졌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서 이제 투신들이나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도 사실상 투자라기보다는 단타에 가까웠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하루 파는 단타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받치고 투신과 외국인들이 하루 단타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형태 속에서 하나의 이런 박스권을 그려왔던 거죠. 네, 박스권을 그려왔었는데, 좀 아쉽게 이 박스권 지지받고 반등 주고 지지받고 반등 주고 지지받고 반등 주고 지지받고 반등을 주었는데, 좀 아쉽게 4,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고점이 좀 낮아지는 가운데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상승, 횡보, 하락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볼 때 주가의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물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한해운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의 방향성이나 흐름들이 꺾였다라는 데 있어서 앞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큰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대한해운이 이렇게 양봉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이제 하락 기조가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깊고 반등은 짧은 형태 속에서 당분간 이 흐름을 좀 벗어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안에서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락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7,5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지금 발행 주식 수가 2억 4천만 주인데, 이 중에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신주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된 자금은 대부분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주주들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네들 빚 갚아서 채무 상환 부채 비율 낮추고 이자 부담감을 줄여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시설 투자라든지 뭔가 어떤 뭐 부분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제 배를 더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였으면 훨씬 더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봤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 이제 자기네들 빚 갚는 데 있어서 주주의 호주머니를 좀 터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내용적인 자금 조달의 목적이 그렇게 건전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이 회사 자체는 재무구조가 좀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유상증자 일정을 하나하나 또 짚어보면, 현재 이제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가격은 2,590원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정 발행가액인데, 즉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약에 이 주식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유상증자 신청을 하면 2,590원에 줄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6월 3일 날 되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현재로서는 2,590원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현재가보다 싼 가격에 유상증자를 발행을 해서 구주주들에게 이제 뭐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3일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뭐 달력을 한번 좀 볼게요. 달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같이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월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3일이다 그러면 요때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보다 3일 전에 사야 유상증자를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월 29일 날 18시까지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다음날 권리락을 맞게 될 거고 그 권리락을 맞음으로 인해서 이제 유상증자의 권리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29일 18시에만 들고 있으면 지금부터 안 들고 있어도 어찌됐든 지금부터 들고 있다가 28일날 팔면 못 받는 거고요. 29일날 뭐 18시 이전에만 사면 유상증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29일날 18시까지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구분짓는 그런 이제 날짜가 될 거고요. 다음 날인 30일은 이제 권리락을 맞겠죠. 권리락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 착오 없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이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이 2,590원인데 다행인 거는 그동안 좀 흘러내리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더 이상 좀 떨어지지 않게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차이를 좀 두면서 조금 이제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유상증자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유상증자를 받는다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목적 자체가 뭐 운영자금 마련이라든지 채무상환 자금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받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할인 가격으로 받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 거니까는요. 그러나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실적적인 부분에서 작년과 올해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게 뭔가 시설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채무상환 자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의 유상증자는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가의 방향이 꺾여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신주가 상장이 돼요. 언제가 되냐면 6월 30일 날 됩니다. 이때 7,500만 주인가요? 이게 이제 신주로 상장이 되는 거죠. 단가는 2,590원 현재 기준으로 이 가격에 7,500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럼 이 7,500만 주가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차익 실현에 바로 나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럼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때 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또 하방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이 종목의 유상증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일정이나 뭐 납입일이나 이런 것들 꼭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주는 6월 30일 날 들어온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가 자체는 당분간은 이 흐름 속에서 갈 것 같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추세 때 하단이 반등 자리인데 아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29일 또는 30일 권리락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주가에 이런 등락이 한번 있지 않을까. 4월 29일이나 30일 권리락 전후로 해서 뭔가 주가의 등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전까지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잔잔하게 바닥을 좀 다지면서 이렇게 좀 흘러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될 것 같고 혹여라도 여기서 이제 반등이나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저는 3,100원에서 3,150원이 1차적인 저항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혹시라도 더 보여준다면 현재로서는 와 이거 3,400원
현재까지는 그래도 3,400원 조금 안 되는, 이게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저항대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계속 낮아지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3,300원대 후반에서 3,4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의 공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세 하락으로 가는 종목에서의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하단 자리에서 잡고 상단 자리를 매도 자리로 잡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3,150원에서 3,1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대고, 2차적으로는 3,400원대를 조금 못 미치는 구간에서 2차적인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의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서 저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요 며칠 동안에는 강하게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하게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숨고르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가 주가에 이런 이제 상승을 했다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 외인들 기관들이 좀 매도로 또 전환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에서도 큰 뭐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고, 오히려 밀리지 않는다면 결국에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점차 여기서 바닥을 좀 찍어가면서 반등의 기회를 좀 엿보고, 그 반등이 좀 출현됐을 때 유상증자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29일 이전에 해결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많게는 뭐 3종목에서 4종목까지도 매일매일 추천이 나오게 되는데, 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이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